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인연이란 사실 아주 여린 거예요. 어느 쪽인가가 한 번이라도 거칠게 다루면 어이없이 찢어질 정도로 나누는 말 한마디 한마디와 잠깐이라도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과 상대에 대한 배려와 마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멀리 떨어진 국적도 모국어도 다른 우리를 오랜 세월 이어준 것은 이 한 장 한 장 쌓인 편지라고 생각해요. 네, 아직까지 내 인연을 만나지 못한 한 남자가 10년 이상 한 친구와 펜팔을 하며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한 여성을 향해 던진 질문에 대한 그녀의 답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지난 영상 목요일에는 코코아를에 이어지는 아오야마 미치코의 두 번째 연작 소설 월요일의 말차 카페입니다. 전작이 좋았기에 출판사에서 두 번째 책을 연이어 출판했겠죠? 역시나 따뜻합니다. 전작 목요일에는 코코아를, 이 책은 마블 카페에서 한 잔의 코코아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 도쿄와 호주의 시드니를 배경으로 총 12편의 단편이 실려있는 소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코코아 씨의 반전 러브 스토리가 인생은 정말 매 순간이 눈부신 것이구나 하는 안위와 위로를 주는 책이었다면 오늘의 책 월요일의 말차 카페도 형식은 동일합니다. 위치가 좀 바뀌었죠. 도쿄와 교토를 잇는 12달의 인연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스토리입니다. 물론 카페의 장소는 같습니다. 코코아를 팔던 마블 카페의 휴일인 월요일에만 말차 카페로 영업을 하는 거죠. 이 책의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인연, 치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가 우리 삶에 잠식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꼽은 최다 키워드가 치유였다고 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생활 속에서 찾아갈 수 있는 치유의 방식이 여럿 나오는데요. 따뜻한 일상 속에 녹아있는 그 가르침이 부드럽고 따뜻해서 더욱 좋았습니다. 저자 아오야마 미치코는 20대 중반에 일본 문학 번역을 시작해서 현재 31년 차 번역가입니다. 50대 중반에 발표한 산문집이 사랑받으며 운 좋게 늦둥이 에세이스트가 됐는데요. 더 자세한 저자 소개는 지금 화면 위에 나오죠? 목요일에는 코코아를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따뜻한 한 잔의 말차처럼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삶과 사랑을 힘껏 누릴 수 있는 힘이 들어있는 책 월요일의 말차 카페로 오늘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펴낸 곳은 문예춘추사입니다. 조금 특이한 것이요. 소제목에 동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3월에는 초봄의 제비, 5월에는 별이 된 쏙독새, 10월에는 캥거루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중 7월의 이야기가 아저씨와 단사쿠인데요. 고양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7월 칠성날 단사쿠 나무에 소원을 매다는 일본 풍속을 보며 고양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냥 고양이의 단순하고 재미난 에피소드만은 아닙니다. 어느 책이나 그렇듯이 한 줄 한 줄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그런 구절만을 꼽아 본 겁니다. 지금 나의 생각 혹은 내 삶의 태도 등을 이입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 고양이가 말이죠. 아주 현명하고 재치 만점입니다. 들어보실게요. 나는 고양이, 이름은 많이 있다.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니까 나비니, 흰둥이니, 야옹이니. 음식 이름도 꽤 많다. 내 몸이 온통 새하얘서 전부 흰 음식. 밀크, 마시멜로우, 찹쌀떡 등. 처음엔 찹쌀떡이 뭐야? 했지만 등을 쭉 펼 때 의외로 가장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었다. 엄청나게 쭉쭉 늘어나는 내 몸. 내 몸이지만 반알만큼 부드럽다옹. 나를 안아들고 사람으로 치면 20살 정도일까? 정령기네 하고 말한 사람도 있다. 그런 건 모른다. 대체 왜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밀도로 흐른다고 생각하는 걸까? 인간이 말하는 나이로 뭔가를 정하다니 참말로 난센스. 사람들은 이상한 것 투성이지만 가장 수수께끼는 다들 소중히 갖고 다니는 어묵 판때기 같은 것. 손가락으로 톡톡톡 치기도 하고 한쪽 귀에 대고 혼자 짓거리기도 하고 가다 말고 서서 하늘이며 꽃 앞에서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도통 영문을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그 판때기 가끔 반짝반짝 빛이 나기도 하고 갑자기 윙윙 신음을 내는 걸 보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인간들에게 엄청난 사랑받을 만도 하지만 네모나고 납작할 뿐인 그 녀석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잠시도 몸에서 떼지 않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수수께끼는 깊어질 따름. 내 눈은 오른쪽이 노란색이고 왼쪽이 파란색이다. 오드아이라고 한다면서?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금눈, 은눈이라고 해서 행운을 불러오는 고양이라고 했다네. 귀하게 생각해주는 것은 그리 기분 나쁘지 않지만 좀 이상하다 생각한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만든 이야기. 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좀 예쁠 뿐인데. 어째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헌책방 아저씨에게서 들어서다. 나는 흔히 말하는 길고양이로 누구 한 사람의 집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과 안면을 트고 다니지만 특별히 이 아저씨를 좋아한다. 아저씨는 내가 내켜하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만지지 않고 새된 소리로 귀여워 귀여워 하며 호들갑 떨지도 않고 번쩍거리는 그 판때기를 내 쪽으로 갖다 대지도 않는다. 아저씨는 언제나 열려있는 문 바로 옆 파이프 의자에 앉아서 무심하게 책을 읽고 있다가 나를 발견하면 눈을 가늘게 뜨고 후후 웃어줄 뿐 바로 책으로 돌아갔다. 내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아저씨 발밑에 동그랗게 웅크리고 있으면 절묘한 타이밍으로 엉덩이를 톡톡 두드려주거나 목 뒤를 벅벅 긁어주기도 한다. 그리고 느긋하고 온화한 말을 걸어준다. 최고, 최고. 나는 아저씨 냄새가 좋다. 하지만 그건 헌책 냄새를 좋아하는 거란 걸 최근에 깨달았다. 뭔가 안심이 되고 아주 마음이 차분해지는 냄새. 종이도 잉크도 먼 옛날 누군가의 생각을 빨아들인 채 느긋하게 쉬고 있다. 서두르지 않고 재촉받지 않고. 가게를 찾는 손님의 차분한 몸짓도 좋다. 아저씨네 가게에 모인 사람들은 어딘가 아저씨를 닮은 듯하다. 책을 읽을 때의 아저씨의 모습 참 좋다. 아름답다. 분명히 그곳에 있는데 어딘가를 여행하고 있다는 걸 안다. 몸은 멈춰 있는데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전해진다. 아저씨의 가게는 작다. 작고 낡았다. 아저씨는 언제나 혼자다. 가끔 아내가 온다. 그리고 도시락을 내려놓고 잠시 얘기를 하다 돌아간다. 아저씨는 시간을 들여 천천히 도시락을 먹는다. 연어구이 껍질을 내게 주기도 한다. 이제 제법 친해진 것 같은데
아저씨는 아직도 내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고양아 하고 부른다. 하지만 왠지 아저씨다워서 마음에 든다. 아저씨네 가게에 있으면 기분이 좋다. 어느샌가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면 이따금 여기서 태어난 듯 착각에 빠진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 아주 잠깐. 가게에 도착했더니 문 앞엔 느닷없이 낯선 나무가 생겨서 깜짝 놀랐다. 아저씨 키만한 가느다랗고 푸른 나무였다. 어이 어이 하고 웃으면서 나온 아저씨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이마에는 상처가 있지만 꽤 오래된 것이어서 이제 아프진 않다. 이건 단사쿠라는 거야. 오늘 7월 7석이거든. 이렇게 소원을 써서 가지에 매다는 거야. 나무를 자세히 보니 그것은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우산꽂이에 꽂힌 것이었다. 올해 7석은 화창해서 좋구나. 나는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선천적이어서 다른 고양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없다. 다만 그 탓에 어릴 적부터 좀 무서운 일을 당할 때가 있었다. 길 모퉁이에서 나타난 차를 늦게 발견해서 아슬아슬하게 도망친 적이 많다. 남의 영역인지 모르고 들어갔을 때는 커다란 줄무늬 고양이가 성을 내고 다가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해서 발톱에 확 긁혔다. 이마 상처는 그때의 흉터.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옆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바로 없어졌을지도 모른다. 형제가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뿔뿔이 흩어졌을지도 모른다. 문득 돌아보니 혼자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외로움부터 느꼈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 체감만이 내 속에 남아있다. 이 종이에 말이야 꿈이나 갖고 싶은 걸 써서 별님한테 보여주는 거야. 꿈이나 갖고 싶은 것? 아저씨가 색지를 바라보는 달달하고 간절한 시선을 보고서야 나는 깨달았다. 책이란 아마도 이 단사쿠의 모임 같다. 꿈이라든가 갖고 싶은 것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동경을 잔뜩 모아서 묶어놓은 거지. 나무를 매단 단사쿠는 별님이 다 보기에는 너무 많아서 별님 대신 사람들이 열심히 돌려 읽고 있는 것이다. 맞죠? 고양아, 내 소원도 써줄까? 아저씨가 나를 향해 웃었다. 나는 괜찮아요 라는 대답 대신 고개를 휘릭 돌리고 털을 골랐다. 나는 잘 모르겠는걸. 내 꿈이 뭔지, 갖고 싶은 게 뭔지. 그건 아마 사람들에게 아직 손에 넣지 못한 것이 미래에서 반짝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겠지. 이 단사쿠처럼 바람에 날려서 힘없이 흔들리는 거겠지. 나는 미래에는 흥미가 없다. 지금 이대로 주어진 몸 하나가 전부인 걸. 잘 들리지 않는 한쪽 귀도, 이마의 상처도, 슬픈 경험도, 행복이나 불행이 아니라 전부 나만의 당당한 생애. 뭔가를 가졌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가질 생각은 없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저씨가 지금 눈앞에서 즐거운 듯이 웃고 있다. 이곳은 평온한 장소. 이것만으로 난 만족해. 저기 아저씨의 꿈은 어떤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은 뭐예요? 네, 그냥 흐르듯 지나가는 아주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을 마치 영상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귀여운 고양이가 말하는 납작한 판때기. 우리는 그 판때기 없이는 단 하루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놓치고 가는 것들이 분명 있을 텐데도 말이죠.
고양이가 전하는 메시지 중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마도 우리들이 고쳐나가기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타인이든 혹은 나의 일상 안에 상처와 흉터마저도 나만의 것으로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것. 고양이가 그랬듯이요. 새로운 것만을 좇는 것이 아닌 헌책처럼 오래된 것들 안에서 해안을 키우고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적당한 거리를, 그 아름다운 거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 외에도 내가 갖지 못할 것에 욕심내지 않고 지금 내 삶에 만족하며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등등등 정말 솔직하고 똑똑한 고양이였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그 소중함 때문에 행복 속으로 폭 빠져들어 지금을 즐기고 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고양이와 헌책방 아저씨의 인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더 깊고 따뜻한 인연들, 그리고 여러 치유의 방법들이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읽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의욕이 충만해지는 이야기의 힘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의욕을 갖게 되는지, 누구나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삶의 힘든 순간들을 어떤 방법으로 치유해 나갈 것인지 타인의 삶을 통해 느껴보시길 바라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